세상은 점점 더 빠르고 선명해집니다. 손가락 하나로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지워버리는 시대. 하지만 여기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멈춰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68배 한진석. 사람들은 그를 빛의 거장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뷰파인더에 포착된 찰나는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예술이 되었고 그는 그 오만함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거두어 가려나 봅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입니다, 회장님. 대략 5년 이내에 빛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의사의 선고는 차가웠습니다. 평생을 보는 것에 바쳐온 노인에게 어둠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죠. 그는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기도 전에 아들의 폭탄 선언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습니다. 재개발 지구 골목에서 현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진석은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재벌가의 외아들이 고작 사라져가는 필름이나 만지는 가난한 여자와 결혼이라니. 진석은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 누군지 알고 그 배경을 노리고 접근한 영악한 여우일 것이라고 말이죠. 진석은 생애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연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거장 사진작가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는 먼지 쌓인 낡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커다란 선글라스로 초점 잃은 눈을 가리고 끝이 닳아버린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누가 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갈 곳 없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말한 그곳, 기억 현상소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좁고 습했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억지로 끼어있는 섬 같은 곳이었죠. 진석은 지팡이로 바닥을 더듬으며 낡은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하는 맑은 종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조심하세요. 발 앞에 낮은 턱이 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친절이 아니라 상대의 불편함을 먼저 걱정하는 정갈한 목소리. 진석은 일부러 거칠게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여기, 사진도 고쳐주나? 아주 오래된 건데. 진석은 품속에서 낡고 녹슨 라이카 카메라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던 하지만 이제는 시력을 잃어가는 주인처럼 고장 나버린 카메라였습니다. 아, 짧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진석은 선글라스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여자의 실루엣을 관찰했습니다. 여자는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라이카 M3네요. 정말 귀한 걸 가지고 계시네요, 할아버지. 관리를 아주 잘하셨나 봐요. 비록 지금은 좀 녹슬었지만요. 앞도 안 보이는 노인네한테 카메라가 무슨 소용이야. 그냥 버리려다 아까워서 온 거니까 대충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아님 말고. 진석은 가시 돋친 말을 내뱉으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웃었습니다. 진석은 그녀의 미소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공기를 타고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로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미소는 부드러운 천을 꺼내 카메라 렌즈의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메라가 기억하고 있을 공기, 그때 들렸던 소리, 그리고 셔터를 누르던 할아버지의 마음. 그런 걸 간직하려고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제가 정성껏 닦아놓을게요. 나중에 할아버지 마음이 다시 찍고 싶은 순간을 만날 때 그때 쓰실 수 있도록요. 진석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진을 찍어오며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완벽한 구도와 찬란한 빛만을 쫓았지 그 속에 담긴 마음에 대해서는 무지했으니까요. 첫 번째 시험. 진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군. 하지만 이 가난한 골목에 10억짜리 수표가 떨어지면 너도 결국 본색을 드러내겠지? 진석의 지팡이가 바닥을 차갑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미소의 부드러운 콧노래에 금세 묻혀버렸습니다. 진석의 일주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 그는 낡은 지팡이로 보도블록의 틈새를 툭툭 치며 현상소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마침 물이 끓고 있었는데 따뜻한 메밀차 한 잔 드릴까요? 미소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진석은 그녀가 건네는 종이컵의 온기를 느끼며 구석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노인에게 소리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현상소 안에서는 끊임없이 지직거리는 라디오 소리, 스윽스윽 인화질을 다듬는 가위질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미소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석은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며 그녀의 본색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거, 현상비가 너무 싼 거 아닌가? 요즘 이런 필름 맡기는 사람도 없을 텐데. 진석이 짐짓 시비를 걸듯 물었습니다. 미소는 현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배경 삼아 대답했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면 진작 그만뒀겠죠. 할아버지, 여기 맡겨지는 필름들은요, 주인들이 잊고 살았던 시간의 조각들이에요. 어떤 분은 2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웃음을 여기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였는지 사진을 보고서야 깨닫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조각들을 다시 이어 붙여주는 사람이니까 비싸게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석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너도 결국 우리 아들의 배경을 알게 되면 그 조각들을 돈으로 바꾸려 들겠지. 하지만 며칠 뒤 진석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미세하게 보이던 실루엣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가게로 뛰어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이 사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건데 왜 이제야 연락을 줘요? 현상료는 얼마예요? 미소는 정중하게 사진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상료는 받지 않을게요. 사실 이 필름 저희 언니가 오래전에 길에서 주웠던 거예요. 주인을 찾아주려고 언니가 참 많이 애썼거든요. 늦게 전해드려서 제가 더 죄송합니다. 여성이 감격하며 돈을 쥐어주려 했지만 미소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여성이 나간 뒤 진석은 가시 돋친 말을 던졌습니다. 바보 같군. 주는 돈을 왜 마다해? 자네 월세도 밀린 것 같던데. 미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언니가 남긴 이 사진들은 누군가의 마지막 빛이었거든요. 그 빛을 팔아서 제 배를 채울 수는 없어요. 언니라는 단어가 나올 때 미소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석은 그 떨림에서 진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착한 척하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실을 겪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진석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그 현상소 부지 당장 매입 준비해.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주비로 10억을 제안해봐. 사람이 어디까지 고결할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해야겠어. 진석은 창밖의 희미한 노을을 바라보며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저런 위태롭고 가난한 정의감에 휘둘리는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미소가 카메라를 닦아주던 그 부드러운 손길이 시력을 잃어가는 자신의 메마른 마음까지 닦아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석은 차가운 호텔 소파에 앉아 미소가 타준 메밀차의 구수한 향기를 억지로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마치 지워지지 않는 인화지의 얼룩처럼 그의 기억 속에 깊게 배어들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자신이 던진 10억이라는 거대한 미끼에 미소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비서를 시켜 아주 세속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로 그녀를 몰아붙이게 했죠. 이보세요, 사장님. 여긴 곧 철거될 골목입니다. 10억이면 이 지긋지긋한 양 냄새 나는 지하실을 벗어나 남은 평생을 공주처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진석은 현상소 문밖 복도 끝에서 지팡이를 짚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서 받아들어. 돈 챙기고 우리 아들 곁에서 떠나버려. 그러면 내 판단이 맞았다는 게 증명될 텐데. 하지만 현상소 안에서 들려온 미소의 목소리는 진석의 예상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선생님, 이 돈이면 제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현상소에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수천 개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현상소 문을 닫으면 그 기억들은 영원히 쓰레기통으로 사라지겠죠. 누군가에겐 평생을 기다려온 단 한 장의 사진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 비서가 혀를 차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진석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까짓 옛날 사진 몇 장이 10억보다 귀하다고. 연기야. 분명 더 큰 것을 노리는 연기일 거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석은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다시 현상소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골목의 가로등이 깜빡거리며 위태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현상소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진석은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뒷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암실과 연결된 작은 틈 사이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미소는 돋보기를 눈에 바짝 갖다 대고 아주 작은 인화지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현상에게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집게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렸고 가끔은 초점을 맞추지 못해 허공을 휘젓기도 했습니다. 미소가 짧은 신음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눈을 비비더니 서랍 속에서 낡은 진단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진석은 거의 사라진 시력을 다 짜내어 그 글자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황반변성.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문구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력 완전 상실 가능성.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중한 것을 다루듯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미소와 꼭 닮은 하지만 조금 더 야윈 여자가 카메라를 든 채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내 눈앞의 빛이 다 꺼지기 전까지 언니가 남긴 사진들 다 전해줘야 하는데. 미소의 혼잣말이 적막한 밤 공기를 타고 진석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현상소를 지키려 했던 이유, 돈보다 사진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본인조차 곧 잃게 될 빛에 대한 마지막 경이었던 것입니다. 진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오만하게 휘둘렀던 권력과 재력이 한 여자가 지키려는 숭고한 기억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지팡이를 놓쳐버렸습니다. 적막한 복도에 턱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소가 깜짝 놀라 뒷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진석은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평생 화려한 것들만 찍어왔다. 하지만 저 아이는 사라져가는 것들을 위해 자신의 남은 빛을 불태우고 있었구나. 진석은 어두운 골목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어둠이 고마울 때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비겁한 눈물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을 것이기에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진석은 평소보다 일찍 현상소를 찾아갔습니다. 지난밤 잠을 설친 탓에 그의 눈은 다소 충혈되어 있었고 지팡이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어머,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미소는 여느 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어제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석은 그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임자, 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함세. 진석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가 닦아주었던 그 낡은 라이카 카메라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노인네 사진 한 장만 찍어주겠나?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이젠 가물가물해서 말이야. 마지막으로 기록 하나 남기고 싶어서. 미소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더듬다 카메라에 닿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요.
저도 요즘 눈이 많이 안 좋아져서 사진이 조금 흐릿하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아주 흐릿해도 좋으니까. 임자가 보는 대로만 찍어주게.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뷰파인더에 눈을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은 이미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얘져 있었습니다. 진석의 형체조차 흐릿한 실루엣으로 보일 뿐이었죠. 할아버지, 제일 행복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거나 아니면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밥상 받았던 기억 같은 거요. 그런 마음이 얼굴에 피어나야 사진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진석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빛의 거장이라 불리며 완벽한 사진만을 고집했던 진석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진은 기술로 찍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사랑으로 찍는 것임을. 행복한 생각이라.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구먼. 누군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걱정해주고 내 낡은 카메라를 닦아주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네. 미소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전개되는 시야 대신 진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셔터 소리와 동시에 미소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진석이 얼른 일어나 카메라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완전히 눈먼 노인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소야. 진석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소는 깜짝 놀란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진석은 선글라스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투박한 손으로 미소의 여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지키려던 그 빛들을 이 못난 늙은이가 하마터면 돈으로 다 꺼버릴 뻔했구나. 미소는 그제서야 눈앞의 노인이 누구인지, 그가 왜 매일 자신을 찾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석의 품에 기대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무서웠어요. 언니 사진들 다 전해주기 전에 세상이 캄캄해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가난한 소음들 사이로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한 사람은 오만했던 과거를 참회하며 울었고 다른 한 사람은 혼자 짊어졌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울었습니다. 인화지 위로 서서히 형체가 드러나듯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선명한 사진 한 장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술실 앞의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진석은 그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세상 위에 군림하려 했던 노인이 이제는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눈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저 아이에게 다시 세상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 아이가 전해줘야 할 행복한 기억들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진석은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공적입니다. 다행히 시신경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이라. 이제 안정을 취하면 곧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진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10억이라는 수표를 내밀 때도 느끼지 못했던 어떤 희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누군가의 빛을 지켜낸다는 것이 이토록 벅찬 일임을 그는 이른 나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2년 후 사진 현상소가 있던 곳에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제법 반듯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따뜻한 칼라의 벽돌로 지어진 그 건물의 이름은 기억의 정원 사진 박물관이었습니다. 그곳은 진석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만든 사진예술재단 소속이 되었습니다. 박물관 1층에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복원된 기억 현상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추억을 맡기러 오셨나요? 한동안 썼던 선글라스를 벗고 맑은 눈동자 빛내며 반가이 손님을 맞는 미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박물관 벽면에는 미소의 언니가 남겼던 사진들과
미소가 끝내 주인을 찾아준 사람들의 환한 웃음들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의 맨 끝, 가장 빛 잘 드는 곳에는 한 장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흐릿한 초점, 눈물 흐르는 듯 얼룩진 뺨, 하지만 세상 제일 인자한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 바로 미소가 시력 잃어가던 그때 그 순간에 찍었던 진석의 상반신 사진입니다.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사진은 마음의 렌즈로 담은 사랑입니다. 진석은 이제 카메라를 들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박물관 마당에 화초를 가꾸고 현상소를 찾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곤 합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침침하고 세상이 예전만큼 밝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선명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박물관 마당의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진석은 이제 눈을 감은 채 꽃들의 향기만으로 그 색깔을 그리고 만개 여부를 알아차리곤 합니다. 마음에 눈을 뜬 노인에게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다가오는가 봅니다. 여러분, 사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백길사의 참진, 즉 진실을 베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렌즈 너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의 떨림에, 피사체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 그리고 그 순간을 소중히 기억하려는 마음 안에 있었답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하는 평범한 풍경도 어느 누군가에겐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정녕 소중한 한 장의 기록일지 모른답니다. 오늘 하루를 당신의 마음이라는 인화지 위에 가장 아름답게 현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슨 카메라와 마지막 현상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